시작할 때부터 이때까지 해결 안 된 문제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네. 네,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다른 사람하고 상호 관계에 있어서 네. 어린애기들은 밀어서 올리고 또래는 물건을 뺏거나 음, 안경을 뺏거나 모자를 뺏거나 뭐 이렇게 물건을 뺏어서 도망가고 어른은 안아서 사랑해요 사랑해요만 하고 자꾸 안아 음, 매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저는 되게 불편해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음, 그냥 처음 보는 낯선 사람한테도 막 안겨서 사랑해, 사랑해 하거나, 그냥 처음 본 친구들인데 막 물건을 뺏어가고 뛰어가고. 음, 근데 그 물건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쵸. 그 친구가 쫓아오거나 막 이런 관심 보이는 거에 음, 있어서 그런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크잖아요. 내년에 학교도 가야 그쵸, 되는데. 그쵸. 이거를 어떻게 다른 그거를 선생님 지금 혹시 아이가 센터나 이런 데 안 가나요? AB 뭐 행동 이런 센터 이런 데 안 가나요? 가고 있어요. 아니, 예, 그 음, 체육이랑 뭐 이런 걸 하긴 하는데 네. 이게 그거를 선생님 부족하거든요. 사실 그런 행동에 가장 좋은 건 FCT예요. 기능 행동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기능적 행동 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걸리면 짧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음, 근데 이게 행동이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일반화가 되고 있고 선생님께서 그 모든 세팅마다 함께 하시고 계시지 못한다면 또 시간이 또 일반화하는 데는 걸릴 수도 있고 음, 그런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행동의 그 음, 원인, 목적, 기능이 말 그대로 내가 제 관심 좀 끌어보고 싶어. 관심 좀 받아보고 싶어. 관심 좀 줘보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마 그 AB 혹시 AB 관련 센터에 지금 아이가 가고 있나요? 예, AB는 아니고 그 BCBA 하시는 분이긴 네네네네. 한데 네. 그곳에서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응. 보통 놀이터나 어디 그냥 백화점이나 어디 마트나 그냥 왜냐면 처음 선생님 본 사람들한테 그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걸 항상 제가 학급이나 특수학교 가면 거기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니, 어머님들이 오시면 아이들이 센터에서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학교 가면 문제가 일어난대요.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유치원 가도 마찬가지고 센터에만 가면 아이가 너무 천사같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만 오면, 유치원 학급만 오면 아이가 그런 행동들을 보인대요. 막 옆에 친구 물건을 툭 치고 간다든지, 아이가 딴아이 막 블럭 잡고 있으면 가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간다.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센터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이 1대1로 아이랑 붙어서 그 시간 동안 모든 좋은 강화물이랑 강화물을 다 가지고 아이랑 활동을 진행하시지 않냐.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그런 행동을 보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행동 굳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한테 풀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풀로 좋아하는 걸 다 받고 있으니까. 뭔가 하기만 하면 행동을 잘 보이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러 그 행동을 보이겠냐. 근데 학교나 밖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내가 풀 관심을 받지도 않고 내가 관심을 원할 때.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굳이 그걸로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깥에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행동을 보이기가 좋은 게 내가 내 또래한테 쟤 내 또래인 것 같아 너무 좋다 가가지고 할 때 누군가 나를 훈련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분명히 엄마나 아빠는 당황스러우셔서 아니 그러지 마 하지 마 라고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나의 표현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거기 제가 어머님, 아버님 학교에 상담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이 FCT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카드를 그냥 하나 간단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럴 때마다 사실 언어로 하는 게 베스트죠. 베스트.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언어로 하시다 보면 아이가 그거를 100%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언어적 자극이라는 게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 일반 아이들보다 조금 다르잖아요. 언어적인 자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 자료도 사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행동을 아이가 보일 때마다 카드에 같이 놀아요라든지 같이 놀자라든지 놀자라든지 그 간단한 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만한 뭐 아니면
악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진을 넣은 카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코팅을 하셔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그러면 보이려고 할 때 그러한 전조 행동들이 있죠. 막 그하게 달려간다든지 막 물론 눈을 막 눈길을 준다든지 막 껴안으려고 온다든지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 무조건 아이가 그 카드를 터치하게 만드세요. 같이 놀고 싶구나. 알겠어, 같이 놀자. 만약에 엄마한테 달려들거나 만약에 다른 어른들한테 그러려고 하면 저 아저씨랑 같이 인사하고 싶구나. 모든 게 포함되잖아요. 손을 잡고 이렇게 악수하는 그 그림에는 같이 놀자라고 친구들한테는 끌어당기는 행동도 포함이 되고 어른들한테는 인사해주세요, 악수해주세요라는 행동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그냥 제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놀아볼까? 아이들에게 할 때는 같이 놀자라고 이거 표현해줘. 같이 놀자. 같이 놀고 싶구나. 같이 놀자. 다 그렇게 제지시를 해주시고 어른들한테 가서 이렇게 껴안아요. 사랑해, 사랑해로 그게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하는 행동을 보일 때는 엄마 인사하고 싶구나. 아빠랑 인사하고 싶구나. 저 아저씨랑 인사하고 싶구나. 인사해줘. 손으로 그냥 터치 아이가 하게 하신 다음에 악수. 그리고 한번 껴안아 주셔도 되고 악수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아이가 그 행동을 보이기 전에 그 카드를 터치하는 행동을 계속 집어넣으세요. 그러시다 보면 아이가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의식이 생겨요. 내가 뭔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요거를 내가 터치를 하고 내가 뭔가 같이 놀자라든지 인사해요라는 게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가 되는 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처음에는 그걸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께서 같이 놀자 계속 포인팅 하시면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같이 놀고 싶구나 아니면 인사하고 싶구나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주시다 보면 어떤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관심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혹은 말로 표현해야 되는구나라는 효과가 하나 나타나고 두 번째 효과는 지금은 아이가 그냥 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보여서 강화를 바로바로 받았다면 그 강화되기 전의 행동을 저희가 약간은 방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본인이 강화를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근데 그걸 저희가 약간 방해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바로 즉시 강화되는 행동이 방해가 되다 보면 방해를 받다 보면 아이의 그 행동을 보이는 횟수가 적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바로바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껴안던 뭐 치고 가던 뭐 뺐던 울리던 내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바로바로 되는 그 행동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자극과 자기에게 보여지는 그 선행 자극과 행동 사이에 뭔가 방해 요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동과 그 후속 자극 사이에 뭔가 방해 요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강화가 되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렇다 보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동들이. 그러면 만약에 아기를 밀었어요. 근데 아기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항상 정은이를 보고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계속 혼내기만 했었죠. 그동안은 안 된다 하고 자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은이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아기를 데리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릴까요? 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으신 거예요, 이미. 아이가 그렇게 했으면 이제 혼내셨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관심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든 관심을 주든 뭔가 상호작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기 우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는 거를 보거나 우는 아이가 있으면 달려가서 봐요. 저한테 혼나는 건 싫어해요, 그거는.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아이가 이제 물론 아이에게 가서 울리기 전에 그렇게 카드로 제지시를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제지시를 해주신 다음에 애기한테 이렇게 이쁘다 해주자까지 가면 좋아요. 행동이. 그러니까 전조 행동을 보신 다음에 카드 터치하게 하시고 그럼 같이 애기랑 놀아줄까? 가셔서 애기 이쁘다 해주자. 거기까지 끝내시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이미 아이가 아기를 울린 상태예요. 그리고 우는 거를 아이가 좋아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 아기를 데리고 이제 빨리 울음을 그치게끔
그걸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결국에는. 음. 근데 물론 가장 베스트는 전조 행동 보시고 바로 제지시 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이쁘다 이쁘다까지 하시고 끝나는 거. 더 막 뭐 그런 거 없이. 그것까지만 하고 끝내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이쁘다 이쁘다 아이가 했어요. 그러면 너무 잘해서 사랑해까지 표현해 주시는 게 끝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미 아이가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더 이상 피드백을 주시면 안 돼요. 뭐 왜 그랬어? 혼내시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친구들 뭐 이렇게 치고 가는 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시면 안 되고 가자 그냥 그 정도. 그냥 아이를 약간은 그냥 뭐 아무런 관심 못 받게 약간 소거를 시켜주시는 거죠. 이미 강화 받았던 행동에 대해서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듣게 하니까 좀 아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딱 아이를 그 상황에서 딱 끝내오신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지금까지 강화받았던 거에 대해서 소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의 태도는 중성. 혼내시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중성. 난 너한테 네가 이런 행동을 보여야 관심이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가 내가 이거 해도 별로 이제 재미가 없네. 라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혼내는 걸 아이가 누군가한테 혼냄을 받는 걸 아이가 싫어해도 뭔가 만약에 그런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할 때는 혼나는 것도 하나의 그냥 아이에게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주 중성적인 태도.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친구랑 놀고 싶을 때 아니면 엄마가 필요할 때는 꼭 표현해줘. 같이 놀자. 혹은 엄마 같이 도와주세요. 꼭 표현해줘야 돼라고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맨날 가지고 다니세요. 카드를 매일매일 매 순간 아이랑 다니실 때 가지고 다니셔서 아이가 그런 행동에 전조가 나타난다. 그럼 무조건 제지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땐 선생님께서 이미 몇 년 동안 아이랑 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에게 이제 디렉션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이는 오히려 금방 알아챌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를 금방 오히려 알아챌 수 있거든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가 이제 많이 엄마랑 공부를 해봤고 2년, 3년 했기 때문에, 몇 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뭔가 하려고 하시면 엄마가 나랑 뭘 가르치려고 이러면 바로 아이가 오히려 금방금방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힘들거든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뭔 상황인 건지를 모르는데 이미 엄마랑 많은 거를 훈련을 했고 이미 많은 거에서 학습이 됐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오히려 빨리빨리 적용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그걸 쓰시는 걸. 그래서 문을 잘 잠그고 닫아요. 누가요? 아기를 몰래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네. 밀거나 아니면 뭐 못하게 했던 핸드폰이나 패드 같은 것도 몰래 가져가서 문을 잠그고 보고 음, 좀 숨어서 많이 해요. 저 눈에서 음, 피해요. 많이. 그쵸, 그쵸. 네. 이미 엄마랑 많은 걸 했으니까 또. 그러니까 그만큼 또 반대로 생각하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눈치가 있다면 지금. 음. 그래서 너무 그 카드 쓰시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써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아이에게 하나의 큐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가 그러고 싶을 때는 꼭 이걸로 요청을 해야 돼. 애기랑 놀고 싶을 때는 꼭 요청을 해줘.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라고 하고 싶을 때 꼭 요청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비주얼 우리가 일정표 만들 때 일정표라는 건 아이에게 큐를 주는 거잖아요. 이대로 따라야 돼. 이것보다는 네가 그 다음엔 이걸 해야 해. 이걸 해야 해라는 큐를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냥 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이걸 꼭 해야 돼. 물어봐야 돼. 요청해야 돼. 그거에 대한 하나의 큐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거를 집안에서는 이것저것 붙여놓으세요, 그냥. 꼭 그 하나 카드로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방 앞에도 붙여놓으시고, 막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하셔서 아이가 시시때때로 그거를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근데 밖에서는 뭐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를 그냥 갖고 다니시면서 아니면 그런 카드를 주머니에 놓으시면 또 아이가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러한 뭐 가방 같은데 찍지 같은 거 붙이셔가지고 아이가 계속 볼 수 있게끔 그거를 그냥 딱 붙여놓으셔서 그런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밖에서 행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걸 아이가 바로바로 큐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아이의 환경 자체를. 그럼 아이가 제가 볼 때는 학습이 잘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네, 요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좋거든요. 요런 방법으로 하나 이렇게 키체인 같은 거를 만드셔서
이런 건 근데 이제 어떨까 해서요. 네. 너무 많이 있으면 아이가 네,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 그냥 아이 가방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가방, 옆 가방 같은 데다 이렇게 붙여 놓으셔서 아이가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바로바로 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학습이 잘 되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빨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그런 선생님 거는 예전 이제 학교 케이스 가면 진짜 중에 문제가 될 수, 네. 예전 케이스 중에 아이가 이제 울을 때까지 하고서는 울리는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교수님 예전에 그 피드백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그 뭐냐 그 아기는 아빠가 안고 이제 아이는 좀 엄마가 안고 엄마가 좀 놀아주고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거랑도 관련이 좀 있을까요? 정훈이. 그것도 만약 그건 이제 그 집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아주 아기다 보니까 거기도 아주 신생아 갓난 아기다 보니까 그렇죠. 엄마가 사실은 아기에게 보내시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신생아니까 막 젖도 먹이셔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첫째 같은 경우는 그 상실감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이 엄마를 그렇죠.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이 굉장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 같은 경우, 그런 네. 좀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그런 거를 이제 아이가 당연히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사실. 그렇게 안 나타나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다. 근데 그거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랑, 첫째 아이랑 있으실 때는 그 첫째 아이에게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셔서 그 아이에게만 쏟으실 수 있는 관심의 시간을 그냥 가지시라. 하루에 그게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좀 질 높은 시간. 아주 퀄리티 있는 그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충분히 관심 받고 있구나라는 게 아이가 인식이 되면 굳이 동생한테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도 그런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물론 아기가 우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둘 다 그 아기한테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던가 아기를 이렇게 두 분 이렇게 하시고 계실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막 소리 질러서 아기가 막 울게 막 만드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후속 반응이 뭐로 나타나냐면 그만해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결국 관심으로 또 오는 거거든요. 이게 긍정이건 부정적인 관심이건. 그래서 그런 행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경우였고 또 아까 그 인도네시아 이제 이민 가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셨던 어머님 선생님 말고 제가 따로 아는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 비슷한 경우가 아이들 둘 다 좀 크기는 하지만 비슷한 느낌의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아이에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더 그런 좀 퀄리티 있는 관심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 학습시키려고 하는 관심이 아니라 단순히 놀아주는 관심을 좀 시간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왜냐면 거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랑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는 시간이 보니까 학습 시간이신 거예요. 계속 뭔가 아이에게 시키시려고 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는 시간보다는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도 아이랑 단순하게 노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냥 단순히 뛰어놀고, 단순히 아이 껴안아주시고, 단순히 아이랑 막 아이 주도의 그런 놀이를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셔서, 아이가 너무 좀 그런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컨디션이 다르기는 하지만,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이시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을 해보실 만한 방법이 또 되실 수 있는데, 이런 카드를 일단은 만드셔서 선생님 가방이라든지 아이랑 나가실 때는 선생님 옆 가방, 그래서 아이가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아이 그런 옆에 백 가방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붙여놓으셔서 아이가 뭔가 그런 행동을 보이려고 하면 이제 선생님께서 딱 제지시를 해주셔서 아이가 그 행동에 약간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정확한 행동을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금방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학습이 너무 잘 된 아이이기 때문에. 네. 찾으려고 보니까 딱 마땅한 카드가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이게 악수하는 카드 이런 거 있어요. 악수하는 카드. 그래서 놀자라든지 뭐 함께해요. 뭐 이런 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이렇게
하셔서 집안에도 몇 군데 붙여놓으시고 그다음 밖에 나가실 때는 무조건 아이 눈에 그게 보일 수 있게끔 네. 킥체인으로 하셔서 가방에 달랑달랑 이렇게 매달아 놓으셔도 좋고요. 그런 그런 식으로 것도 계속 재지시를 하시다 보면, 그런 그러니까 것도 정말 학교 가기 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 진짜 뭐 통합학교로 보내시면 완전 계속 보험반으로 이런 또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선생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적용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시간이 이제 뭐 그래 꼴랑해야 2달, 3달, 세네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세네 달. 학교 가기 전까지. 네. 예.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 고민을 가지고 계시네요, 보니까.